이제 계속 작년에 아마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 지금 정도에도 사람들이 이제 놀라지를 않잖아요. 하도 그냥 오래되니까.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30명 되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작년 초에는. 근데 지금은 300명이 돼도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해요. 지금은 이미 이렇게 많이 그걸 사람들이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조심은 해야 되니까 예전처럼 아직 돌아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초에 노령연금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나이가 됐대요. 그래서 나는 나이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제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똑같은 나이가 됐구나. 잘나서 그냥 뭐 좋은 직장에서 그냥 평생을 살던 친구들도 이제 다 정년퇴직이잖아요. 전년퇴직이고 평생 그냥 직장 없이 살은 저도 뭐 그냥 이제 똑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애들이나 뭐 성공하지 못한 애들이나 이제 다 같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근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되어버리는 나이가 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왜? 돈이 있어도 못 쓰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똑같이 돼버려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은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나 평생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 버리고 돈 많이 있어도 먹는 것도 다 뭐 마음대로 못 먹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못 먹고 먹어도 반 이상 막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분 봤어요. 나이 90 넘은 노보살님이 이렇게 먹는데 반 이상을 버리더라고요. 소화도 다 안 되고. 돈 많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이제 오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정신 차리고 그때 돼서 다 똑같이 되는 나이가 되더라도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하고 수행해서 차이를 완전히 이렇게 해놔야 다음 생을 준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 이후를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저보다 이렇게 나이 더 드신 분도 계시고 덜 드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같이 보면서 지금까지 그냥 해왔던 것보다 좀 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확실히 이렇게 차이 나게끔 공부를 하시고 또 수행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똑같아지는 그때에 달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뜸하게 이렇게 작년 한 해도 거의 뵙지 못하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이전에 자주 못 뵈니까 자주
뵐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셔요. 돌아가서 그거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제는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마음에 담아놓은 거 있으시면은 지금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저도. 원인하고도 제가 아무도 일을 안 해줄 것 같고 처음이에요. 네. 저희 공부하면서 그 이제 지게하고 대동치에 대해서 이제 지게가 왜 지키냐 이렇게 지게를 지키는 이유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만족한 일상생활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 지게 그거를 이루니까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이제 대중치에 느끼는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거가 대중치가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저희는 그게 나중에 사선동에서 대금치가 이제 모든 그 다의 행위가 다 옅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옅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다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그 다른 이해에서 다르게 이해하면 대금치가 대금치 20년은 쉽게 발견하고 벗어날 수 있다 했는데 어쨌든 다의 행위가 있는 그 속이 넓어져가지고 거기까지는 넓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벗어날 수가 다른 이해로서 가능하던가 싶은데 제가 대답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기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이제 스님들은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첫걸음을 떼면서부터 열반에 이를 때까지 그 중에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이 과정을 만족하고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 과정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 과정에 나는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이 과정에 나는 머물기를 좋아하고 이 과정 그 다음 단계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과정만 좋아한다. 이러는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이렇게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의도를 내서 나는 다음 단계를 원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단계에 나는 만족하고 이 단계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 단계를 계속 닦기를 원한다 라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 단계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단계에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은데, 노력이 부족해서, 열의가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못 나가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게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부족해서 못 나가서 이 단계에 머무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나는 이 단계에 머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대학교 가기 싫다 이거야. 나는 고3이 너무 좋아. 나는 여고 3학년으로 나는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해서 자기는 졸업 안 하고 대학교 안 가는 거예요.
대학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시험을 쳐서 졸업을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 한 번 더 꿇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무르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아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단계에 집착해서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모든 단계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단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귀찮잖아요. 하나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개금취예요. 단계를.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개만 담고 개를 계속 꾸준히 담고 난 이 단계만 만족하고 이것만 즐기고 그 다음 단계는 나는 원치 않고 나는 이것만 하는 것을 즐겨한다. 이걸로 만족한다 하고 계속 개만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닦는 게 계속 그것만 잘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이 발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것까지 더 찾아가지고 더 잘 닦는 거예요. 개를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짐승을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밑에 있는 그 벌레까지 죽이는 것도 죽이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일러서 개금치에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를 닦는 단계에서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2선정, 3선정, 4선정 이런 데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개금치에 떨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그게 개금치에 걸리는 그런 게 또 이렇게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그랬냐면 어쨌든 다른 생활 습관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요. 다른 생활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배우면서도 그걸 깨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쉬운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인간 세상에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것이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은 주지 않는 건데 해를 좀 적게 입으면 어떨까? 해를 좀 최소한으로 입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한데 해가 좀 적게 입으면 어떨까 하는 소리예요. 그걸로서. 왜? 어차피 인간으로 다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너나 내나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고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들은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해를 좀 적게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해를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고안해낸 방법이 출가제도예요. 그런데 나는 그 출가제도를 선택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좀 해를 좀 적게 입을 방법이 뭐냐 할 수는 있죠. 그죠? 예. 그거는 뭐냐? 대부분의 인간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출가해서 생활하는 모습과 그 사이에서 인간들이 대부분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출가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해를 덜 받겠죠.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 수명이 짧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0 넘어서 사시는 분이 주위에 드물었어요. 다들 그냥 60 되시면은 그냥 돌아가시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60 되면은 완전히 그냥 젊어요. 젊어요. 진짜로 젊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죽는 사람의 수명이 80이에요. 80대예요. 앞으로 죽을 사람들,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죽을 사람들의 수명은 100살을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 수명이 짧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수명이 50대였을 때, 수명이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수명이 60대까지 안 됐을걸요? 평균 수명이. 그럼 그때 출가를 하더라도 20대에 일찍 출가를 하더라도 50대에 죽으면 30년을 출가 생활을 하다가 죽거든요. 근데 지금은 60을 출가를 하더라도 30년을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면 90살이 돼서 아직 10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하고 비교하면 수명이 늘어나는 장점이 크죠.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 다 하고도, 더블로 하고도 출가할 수 있는 나이가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옛날 사람은 결혼 한번 하고, 애 놓고, 애들 출가시키고, 돈 벌고, 그리고 죽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은 그렇게 살다고, 그렇게 한번 다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도 2번 하고, 또 이렇게 살림도 2번 살고, 애도 또 이렇게 키우고, 또 이 직업, 저 직업 다 해보고도 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2번이나 살고도 또 수명이 남아가지고 출가를 해도 옛날 사람들이 출가 생활을 보낸 기간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출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쭉 하시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활을 접고 이제는 나도 해볼 만큼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먹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 자식들도 자식을 낳아서 자식도 내가 돌봐줄 일이 없고 더 이상 돌봐줄 것도 없고 그럴 때 출가를 해서 이렇게 한 20, 30년이라도 10년, 20년이라도 내가 전념을 할 수 있다면 그거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야밤에 도망가고 부모가 말리는데 도망가고 막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울고불고 했지만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울고불고 할 부모도 안 계시지. 나이가 60대 출가를 하면. 오히려 그 나이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은 아이고야 잘했다 그럴걸? 반가워하실걸? 60에서 출가해도 받아줘요?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설백님 됐어요? 대답이 됐나요? 대답이 좀 이렇게 시원찮아도 잘 이해를 해 주세요. 다른 분들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들은 아직 공부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상으로 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하셔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거 이렇게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저기 그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그냥 배워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귀찮아서 해갖고 왔어요. 네? 오다가도 해줘서 갖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화상회의를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거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 20여 년 전에 결혼할 때 그 비디오 카메라를 찍는 게, 1시간 찍는 게 돈이 그때 그 몇천만 원씩 들었거든요. 굉장히 부잣집 아니면은 이 카메라로 그 결혼 사진을 이렇게 영상에만 남겨가지고 그걸 비디오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핸드폰으로 1시간씩 동영상을 다 찍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영상으로 회의를 하려면 그 시설을 갖추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갖췄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저기 영상을 이렇게 하는데 돈 거의 안 들고 다 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트북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없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영상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정상들, 국가 간의 정상들이나 아주 그냥 중요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영상으로 회의하고 통화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시는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영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는 말을 많이 하고 누구는 말을 안 하고 이러면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그거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분이 시간 배정을 비슷하게 골고루 말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7명 정도까지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토론을 하려면 3사람은 넘어야 되고 3사람 이상은 돼야 되고 7명이 넘으면 조금 이렇게 토론하는 게 이렇게 그 진도가 좀 진도를 좀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 한두 사람이 말을 전혀 안 할 수가 있지, 빠지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7명까지 정도는 그래도 자기들이 좀 시간을 2~3시간 늘리면은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으면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건 한 5명 정도? 요 정도, 예. 그분들하고 같이 네. 그냥 해볼까 하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누구든지 같이 하세요. 옛날에는 뭐 지역끼리 하고 뭐 이랬는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하시면 돼요. 예, 누구든지 하셔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렇게 그거 카페에다가 규정을 자유롭게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뭐 지역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마음 맞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될 수 있으면 동영상을 다 녹화를 해요. 토론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걸 기록을 해서 이렇게 카페나 어디다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중간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공부를 해서 따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 모임 저 모임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서 빨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하면 똑같은 그 수준으로 똑같이 사람인데 다시 또 기록에 남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록에 남길 거 아니에요. 그 기록들이 많이 쌓이면 사람들이 후대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숫자를 다시 예. 써갈까? 그, 그런 사람 한번 그렇게 열리면 예전에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 그룹 스터디를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잘 안 시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8, 9, 10장을 하고 그 다음에 5, 6, 7장을 하고 1, 2, 3, 4장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각자 발표할 거를 어느 정도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 번 다 하고 나면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그 분량을 처음에는 요만큼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는 요거에 한 3배 내지 4배 정도를 분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럼 그거를 발표를 해야 돼.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발표를 했는데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각자 똑같이 누구든지 두 번째 할 때는 처음에 했을 때의 분량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걸 또 분량을 해서 또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분량을 전에 했던 것에 또 3배, 5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7장을 하잖아요. 7장을 하다 보면 7장에 그 절이 있어요. 장 밑에 절이 있잖아요. 절이 한 4개인가 5개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4명 내지 5명이 7장을 다 커버를 다 해버려요. 그죠?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가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한 챕터가 한 번만에 다 끝나요. 그럼 10일이면 10번 공부하면은 책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이 한 챕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한 사람이 한 챕터를 발표하는데 책 하나를요? 아니요. 한 장. 한 장. 한 장을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30분 걸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한 챕터. 그럼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7명이면은 한 번 모여가지고 두 사람씩 하면은 그러면은 7사람이면은 하면은 그러면 7챕터를 하잖아요. 그죠? 한 바퀴 다 돌면은. 그럼 한 바퀴 반만 돌면은 책이 한 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어떤 챕터도 빠지지 않게끔 재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7챕터를 했다. 근데 다음에는 9챕터를 했다. 그 다음에는 6챕터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발표를 하게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챕터씩을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그 사람은 TV에서 녹화 없이 생방송으로 강의를 해도 안 떨려요. 예. 60만 명이 동시에 쳐다봐도 안 떨리고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요만큼씩 나눠줘요.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요렇게. 그 사람이 나중에 한 챕터를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한 챕터를 발표를 하면 박사과정 수준이 돼요. 그 몇 바퀴 돌고 나면. 그러면은 자기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그거 수트라 책 어느 분야의 어느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도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요번 한 학기 동안 학생들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걸 교재로 해서. 걔도 가능해요.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돼야 돼요. 그렇게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셔도 돼요. 가르치면서 배워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사유하는 그 능력이 달라서 내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보다도 독특하게 사유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 배우면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때는 가르쳐 주면서 배우게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한 3년에서 5년? 요 정도만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 그러면은 수트라 한 권을 특강을 시켜도 몇 시간 동안 쭉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책 안 보고, 노트 안 보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출가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출가 안 하면은 이런 삶을 어떻게 내가 해서 살고 이 생을 마무리해야겠다. 출가하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은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그게 다 답이 나오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럼 자기가 뭘 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 생을 마무리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정도의 가해를 얻어야 될지,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과 얼마만한 열의를 갖춰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뭐를 버리고 뭐를 취해야 될지. 그걸 왜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공부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는 그까지 공부 안 해도 좋아. 나 개금치 빠져도 좋아. 나는 그냥 이만큼만 발표하는 그룹에서 공부하고 말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런 사람하고 그까지 공부하다가 다음 단계로 갈 때 그 사람 빼고 더 많은 범위로서 발표할 만한 사람들 그룹에 가서 해체 모임해서 그 모임으로 갈아타면 돼요. 그런 사람들끼리 계속 이렇게 갈아타서 모이라고요. 이거 이끌고 가지 말고요. 예? 이끌고 가지 말고요. 자기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끌으라는 거지. 자기 공부가 덜 됐을 때는 공부하는 걸 먼저 해야죠. 그래서 원래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 여기 이렇게 대면으로 한 10명 미만 뭐 이렇게 거리두기 그걸 준수하고 사람 모집하는 것도 준수하면서 그 대면 모임에 최소한으로 인원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전국에서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부처님 법과 율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혹은 이렇게 그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보시는 거예요. 30분 정도.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비대면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시간에는 글로 다 들어와. 그리고 여기 참석하실 분도 직접 와서 듣겠다고 하신 분들은 와서 들어도 되고 그 인원 제한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거 이렇게 매달마다 날짜를 정해서 쭉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밌겠죠? 그래서
예, 다른 사람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예, 보면 되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실력이 따라가시는 아, 실력 가지고 하나?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불교 불교 TV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말하는 그 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내용이나 그 모든 것들이. 불교 TV 이런 데 나온 사람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못 모르고 그냥 막 지 생각대로 얘기하잖아요. 주워 들은 대로.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훌륭하죠.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왜 합니까? 뭐 이렇게 왜 하느냐? 남이 가르치는 거를 1000번, 100번을 들어요. 그러면은 공부가 돼요. 1000번, 100번을 듣고 그걸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시험을 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는 그 내용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남한테 들은 거 있죠? 그거 금방 잊어먹어요. 자기가 사회에서 알아주면 안 잊어버리더라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발표한 것은 안 잊어버려져요. 굉장히 그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들으면서 이해하고 사유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유 작용하고, 남 앞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배운 것을 설명할 때의 사유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한번 가르치는 거를 너무 자주 하면은 힘들죠. 힘들지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는 것은 자기 공부에도 자극이 되고 자기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향년님? 그죠? 네, 대답 잘하시잖아.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요. 발표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네, 우리끼리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해가지고 네, 공부를 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네, 이스라엘의 공부 방법이 그거래요. 서로 보면은 같이 앞에 놓고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거는 상대방을 통해서 부족한 거를 배우고.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관련된 학문이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그 학습법이 그거랍니다. 그 생각 위의 생각, 생각에 대한 생각 위의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걸 통해서 부족한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면서 의심남.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만 먹어. 어떤 사람은 짬뽕만 먹어. 네? 취향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여섯 사람이 같이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주문시켜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짜장면 시키고, 어떤 사람은 짬뽕 시키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시키고, 그래서 대여섯 가지의 메뉴가 나왔어요. 그걸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그걸 똑같이 이렇게 6분의 1씩 나눠서 먹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짜장면 6분의 1만 먹고 다른 거 먹어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식을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사람의 의식이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안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은 의식의 그 작동하는 구조가 달라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구별이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소리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향기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맛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어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모르죠. 사회에서 단어가 발달된 사람이 무슨 이렇게 존경을 받나? 안 두드러지거든요.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리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 가면은 이렇게 두드러지니까 대접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두드러진 게 없는데 어떡하냐. 두드러진 게 없는데도 그 짜장면 집에 가니까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다 시켰어. 어떤 사람은 밥을 시켰어. 밥이 맛있네. 짜장면하고 먹으니까. 밥은 늘 먹는데 아무 맛도 없는데 그 밥을 시킨 거야. 근데 그렇게 요리를 다 나누어서 밥하고 먹으니까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섞여 놓으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토론 공부를 시키잖아요. 토론 공부를 시키면 그게 그 의식을 이렇게 개발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은근히 자존심 상하거든, 지면. 경쟁심도 제법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가 말빨이 좀 이렇게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다, 생각이 좀 부족해서 왔더니 표시가 나잖아요. 네? 표시가 나니까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서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자극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 교회는 목사님이나 성직자가 교단 앞에 나와가지고 말을 해요. 설교를 해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요. 그리고 마치면 노래 부르고 밥 먹고 가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누구도 교단 앞에 나가서 일방적으로 말을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조금 개선된,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파가 아닌 약간 개선된 유태인들의 교회는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성직자거나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요. 전부 다 여기서 불쑥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앉아요. 저기서 불쑥 일어나가지고 앉아고 지 얘기하고 앉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불쑥 일어나가지고. 긴장되죠. 그러다가, 그럼 평생 자기는 한 번도 못 일어나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이 옆에 와가지고, 아빠는 왜 안 일어나? 집에서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더니, 그럼 이제 아빠가 결정해야죠. 여기 가서 일어서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잔소리를 안 하든지. 이렇게, 그걸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육 방법이, 이렇게,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엘리트 교육이에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를 한번 해보세요. 비대면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만약에 그거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와서 누가 이렇게 발표를 한다 이러면은 비대면 들어가서 들어보시고 질문도 하고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저기 거사님들도 와서 아마 한 번씩 강의를 하실 거예요. 한 30분 정도 하시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럼 서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30분 발표할 정도도
공부거리가 안 남았으면 그것도 진짜 무신도인 아니에요? 네? 그 무신도인이지 완전히. 그렇게 해서 저기 시국이 좀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혹은 이렇게 그 비대면과 대면을 약간 이렇게 중복해서 그 여기서 이렇게 그 발표할 때 비대면을 할 때도 발표할 때도 책이나 노트나 메모를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만큼 발표할 때도 그리고 이런 데 나올 때도 이렇게 그 저기 발표할 때도 노트나 저기 책이나 경전이나 뭐 메모 같은 걸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발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발표할 때 향연님이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하게끔 하시면 서로가 이렇게 그거 저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그 최대한 도와드리지만 저도 이제 그 이렇게 저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세월이 달라지면서 저한테만 의지하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도와서 할 수도 있어야죠. 네. 저는 예전에 그거 돌림법회 하니까 돌아가면서 법회를 해보라 그러니까 예전에 공소사에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신도들의 한 40~50% 정도가 이절에 못 나오겠다고 나갔어요. 부담된다고. 근데 지금도 그러려나? 설백님,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분은 시키지 마시고. 선생님이 단장님이시고 선생님이 단장님이세요. 부러우신데 거기에서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뭐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발적으로 하시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막 그냥 예전처럼 뭐 그냥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잤습니다. 뭐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게 왜 이런 마음이 불편해요. 이러면서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럼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랑님은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부담스럽지만 해보고는 싶죠. 해보고 싶은 것보다는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 네, 해볼만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실 거예요. 하도 그냥 저하고 이렇게 그런 세월이 보낸 지가 좀 돼서, 뭐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뭐 해보는 거지. 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미리 이제 겁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건데,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아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다. 저 사람 하는 건 다음에 또 듣고 싶다. 이런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한 분들이 몇 분이 생긴다. 그러면은 나는 그 불교 TV에 와서 그 사람들 하는 거 영상 찍어서 불교 TV에 내보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동의하시면. 그럼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동시에 봐요.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동의하시면. 그런 실력만 갖추면 너무 좋죠. 아니요. 그런 실력 없이도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일반 그 불자들이 보기에는. 무슨 스님이나 뭐 불교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만 계속 뭐 잘난 체하고 강의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재밌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한다. 그게 더 고맙죠. 그런 게 진짜지. 그런 걸 더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그 문헌에 보면 그 중국에 있는 그 스님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 처음에 간 스님이 기록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스님이 또 기록한 것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기간이 옛날에는 다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오락가락해요. 기간이 좀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대부분의 그 사찰이 있었고 대승불교 사찰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간 스님들의 기록을 보면 거의 모든 사찰이 다 사라지고 대승불교 사찰만 보이더라. 다른 사찰들은 다 사라지고 대승불교 사찰만 다 보이더라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남겨놓았던 그 비구들이 그거 있던 사찰들은 다 처음에는 그 대승불교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게 다 망하고 대승불교가 완전히 그걸 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친 불교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럼 문헌의 기록이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에 이렇게 그 점 하나로 보이지만은 그게 발전이 돼서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또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는 게 인터넷상으로 그 가르침들이 기록이 돼서 남게 되고 누구나 다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더 빨라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하고 달라서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영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내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부처님 올바른 가르침인지 아닌지 기록에 남겨서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이렇게 덮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런 좋은 계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비대면 공부도 하시고 나중에 또 그런 계기가 되면 그렇게도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차근차근하게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사회도 이렇고 이러니까 이때까지 해보셨던 거 재미난 일들 조금씩 이렇게 아주 재미난 거 빼놓고는 조금씩 이렇게 줄이시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 생을 마무리 짓는 그 공부하고 수행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셔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